영어를 아이가 모국어를 익히는 방식처럼 배워야 한다. 요즘 유튜브에는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10회독, 20회독 이런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같은 교재로 10번, 20번씩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는데 왜 요즘 그게 챌린지처럼 많은 분들이 하게 되시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함기, 쉐도잉, 회독 이런 걸로 무조건 말문이 트인다 이런 영상들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언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아이가 아니죠. 사고의 체계가 거의 완성형이에요. 성인은요, 이미 모국어 사고 체계가 굳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모국어를 배우듯이 언어를 습득하려면요, 사실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영어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환경은 자체로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몇 년 살다가 온 친구들도 한국에 돌아와서 또 오랫동안 안 쓰면 또 까먹습니다. 결국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그런 것이고요. 노출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다. 왜냐? 우리는 현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에, 육아에, 집안일, 노후 준비, 영어에 올인하고 시간을 막 쏟아부을 그런 여유가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의지라는 것도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 그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통함기라든지 쉐도잉, 흘려듣기 제가 당연히 통대 준비를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걸 해봤어요. 제가 통번역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인풋 내용들이 대부분 뉴스란 말이죠. 사회적인 일들. 그래서 그걸 많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스피킹에 도움이 돼요. 리딩도 많이 하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통암기도 많이 했어요. 구어체를 익혀보려고 Dear Abby 같은 것도 암기를 했는데요. 그런다고 이게 말이 편하게 탁 튀어나오고 회화체가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아주 초보적인 수준은 넘길 수 있었죠. 그렇지만 금방 그 한계가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국 경험이 전혀 없고 회화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그 당시에 익혔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그런 문체, 그런 문장 구성만 가능했던 거죠. 듣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고도의 집중을 요구해요. 그래서 편하게 흘려들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저는 그랬어요. 말하기 훈련 같은 경우는 인풋이 안 된 상태에서 반복하면 계속 그 자리에 맴돌아요. 내가 쓰는 말만 쓰고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인풋과 아웃풋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동시에 꾸준히 해야 돼요. 필요한 건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입니다. 성인은 아이와 다르게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인풋을 어떻게 하느냐. 제 경험상 정말 내가 인풋한 것만 나와요. 영어는 문어체와 구어체가 전혀 다른 언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달랐어요. 원어민들이 쓰는 그 구어체, 회화체는 진짜 이해도 안 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다 암기와 습득의 영역인데 다 내가 본 만큼 그 안에서 이해를 하고 말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풋도 굉장히 편식이 돼 있었어요. 번역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인풋을 다양하게 구어체부터 뉴스, 유튜브, 영화, 원서, 드라마, 팟캐스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풋을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요. 기왕이면 단일 교재를 10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매체에서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 다양한 매체가 아니어도 어쨌든 동일한 글이 아니라 조금씩 변형된 거라도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장기 기억에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뇌는 특정 정보를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 맥락, 이미지와 같이 결합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달달달 이거를 문장을 암기하고 달달달달 그냥 단어의 배열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때는
포인트가 일단 문장 중심으로 익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이렇게 이 구조로 쓰여졌구나. 외우는 거는 청크라고 하죠. 단어 덩어리. 그렇게 표현 위주로 암기를 하고 첫 번째는 인풋을 했잖아요. 두 번째가 소극적으로 아웃풋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원어민의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 글처럼 쓰고 내 말처럼 말하는 연습을 하면 뭐가 좋냐면요. 어떤 짧은 글을 필사죠. 그대로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을 기억해가면서 표현 단위로 기억해가면서 어떤 아이디어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가 다시 쓴다. 패러프레이징, 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거를 말로 해도 좋고요. 글로 써도 좋고요. 어쨌든 아웃풋을 내는데 내가 창의적으로 만드는 아웃풋은 아니고 원문을 가지고 하는 아웃풋. 즉 소극적 아웃풋을 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낭독, 필사, 쉐도잉 뭐 이런 식일 수 있는데 단순히 원어민의 말을 따라만 하는 쉐도잉은 플루언시나 리듬, 스트레스, 강세, 어디 청크를 어떻게 끊어읽고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쉐도잉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해서 말하는 그 과정이 되지는 않아요. 그건 또 다른 훈련이고 중요한 거는 인풋에 따라 나의 아웃풋이 달라진다. 인풋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가 내 아웃풋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어체 쪽으로 집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쪽 텍스트를 많이 읽으시면 되고요. 정제된 글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표현을 배웠으면 상상력을 굉장히 동원해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다 그러면 눈을 감거나 아니면 눈뜨고라도 뇌하고 상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떤 표현을 언제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뇌에 인지시키면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이 되게 어렵지만 상상력을 활용하라. 이제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 예를 들면 If I had known earlier, I would have done things differently.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른 식으로 했을 텐데 뭐 이런 그런 후회 감정인데요. 그럼 이런 후회 감정을 떠올리면서 그 부분을 외우는 거예요. If I had known earlier. 이거는 통으로 외워야겠다. I would have done, I would have까지면 would have pp잖아요. 그거를 문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문법은 정말 필요해요. 이런 거 다 문법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I should have seen it coming. 내가 그게 오는 거 봤어야 되는데 I should have seen it coming. 후회의 표현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의 표현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 라는 거를 상황을 익히면서 하면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뉘앙스 같은 것들이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교재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What if it doesn't work out? 이건 어떤 거예요? 망설임, 불안의 감정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어쩌지? 그래서 영상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게 그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대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럴 때 이 말을 했었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면 통째로 그거를 문자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함께 쌓여서 캡슐이 돼서 그 표현이 뇌에 기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맥락에 동일하게 우리가 놓이면 그 맥락에 쌓인 그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맥락이 없이 표현만 외워버리면 내가 이 맥락에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그냥 판단의 과정이 들어가고 표현을 단순하게 암기해서는 이런 표현을 익히기가 좀 어렵죠. 당연히 문법을 알고 그 구조와 의미를 함께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인풋 아웃풋을 하면서 체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소극적인 생성 훈련이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내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하면 돼요. 한번 처음부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지만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이라도 그걸 내 것처럼 기억했다가 말을 뱉는 과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 생성이라고 인풋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말로, 글로 꺼내는 연습이죠. 이런 생성 훈련을 많이 해야 사고력이 자극이 됩니다. 표현을 많이 외우고 써보고
이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표현을 외울 때는 그냥 달달달 외우지 말고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이 뉘앙스를 느끼면서 미래 시제 다 똑같지가 않아요. will하고 will be ing 뭐 be going to be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아는 거 그래야 그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문법이지 그걸 시험용으로 어떤 공식처럼 외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 암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고 그런 과정을 실제로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 생각이면 더 좋고요. 근데 내 생각은요, 좀 함정이 있어요. 저희는 이미 모국어로 아주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렵고 되게 복잡한 사고를 해요. 그걸 꺼내서 한국말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말로 해도 꼬이고 두서없고 막 그런데 영어는 당연히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단순화해야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영어적 표현으로 사고를 단순화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떻게 이 긴 문장을 쪼개고 하는 과정이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한국어도 말을 짧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고 또박또박 생각해서 말하는 연습이 된 분들이 아마 영어도 더 잘할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영어로 말할 때 한국어 말할 때의 습관이 고스란히 나오는 거를 보고 제가 느꼈어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 외국어로도 당연히 스피킹을 잘한다. 성인은 왜 배우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동기가 유지가 된다. 영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어를 도구로 사용하며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딱 저희가 하는 거죠. 유튜브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저희가 하는 거죠. 원서 읽기, 필사, 뭐 영상 보고 익히고 뉴스도 듣고 이게 너무너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목적 중심의 실용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나 여행, 자기개발, 뭐 다양한 현실 속의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동기부여가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가장 중시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인풋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기발한 걸 최근에 알게 돼서 이거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진짜 제가 빨리 영상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어의 왕도는 없지만 전략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암기만 하고 인풋만 한다고 저절로 다른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외국어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자는 게 제 채널의 취지입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 배움의 과정을 즐겨야 오래오래 갈 수 있어요. 언어 공부란 원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평범한 공대생이었던 제가 공번역대까지 들어가고 번역사가 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들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그 막막한 길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영어 독학 꿀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